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8번째 시즌의 9번째 강의 스카이캐슬. 그 욕망과 탐욕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이번에 올릴 동영상은 얼마 전 흥행 돌풍을 몰고 왔던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 자체가 참 마음에 안 들었고, 입시를 다룬 드라마라고 해서 드라마 참 재수없는 주제를 선택했네 하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고, 얼핏 주변 사람들이 들려주는 줄거리를 들어보니 입시에 얽힌 지금 한국을 살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할 말도, 그동안 동영상 올리지도 못했는데 요거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주제로 삼아서 한번 동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하게 되었죠. 다시 보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미국 드라마보다 구성도 이야기도 아주 탄탄했습니다. 18회까지 다시 보기를 하고 19회랑 20회는 본방사수를 하려고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흐르는 가장 중심적인 인간의 감정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탐욕입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욕망에 집착했을 때, 욕망에 종속되었을 때 얼마나 인간이 망가질 수 있으며 불행해질 수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스카이캐슬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욕망을 품었습니다. 학생들은 서울의대만 들어갈 수 있다면, 부모들은 자식이 서울의대에 들어간다면, 또한 정준호 씨가 연기하는 강준상이란 인물은 병원장만 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점점 불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남을 위한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즐겁게 하고 싶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남에게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서 등등, 이런 욕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내가 보이는가, 아니면 남의 욕망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욕망들 뿐입니다. 그런 욕망의 끝은 허무하기 이를 데 없죠. 그리고 자기 파멸적인 결말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내게 바라는 것은 계속 단계를 높여가고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준호 씨가 연기했던 강준상이란 인물을 봅시다. 그 사람은 극중에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주남의대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부모의 욕망대로 2대째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욕망과는 상관없이 서울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서울의대만 합격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이제는 유수한 의대의 병원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정형외과 과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은 결핍되어 있고 부모님의 기대를 자신이 맞추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인이 내게 바라는 욕망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이죠. 바로 부모님은 그에게 병원장을 이제는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병원장이 되기 위해 줄을 대고
뒤에서 손을 쓰고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자신의 딸이 응급실에 먼저 왔지만 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순서를 무시하고 병원 이사장에 손자를 먼저 수술하는 바람에 그의 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강준상이라는 인물은 또 다른 부모의 욕망을, 즉 미션을 받게 되죠. 이 스카이캐슬에서 보면 3대째 의사 가문을 이루라는 어머니의 욕망이 그에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딸을 서울의대에 합격시켜야만 합니다. 어찌어찌 병원장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딸을 서울의대에 진학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딸이 공부를 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더욱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딸을 서울의대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번엔 강준상의 아내인 한서진을 봅시다. 그녀는 염정아 씨가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연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얼굴 근육의 잔잔한 떨림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본명이 광미향이었죠.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자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강준상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이 시드니 대학을 나왔다고 하고 자신의 성과 이름까지 바꿔 한서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단로가 나죠. 그녀는 자신이 비루한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어린 시절 선지를 팔고 살았던 그런 집안이었다는 그것을 자신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거를 극복하고 자신이 의사 집안의 며느리와 아내로 인정받는 길은 오로지 딸을 서울의대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녀의 욕망 또한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남의 욕망이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망을 가질 때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위한 욕망은 남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그 끝모르는 남들의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평생 남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서진, 즉 광미향은 김주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 그녀에게 자신의 딸을 서울의대에 합격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김주영이라는 인물은 수십억의 돈을 받고 학생의 학업뿐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녀는 소위 입시 코디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맡았던 학생 중 한 명은 서울의대에 합격하고 자살을 하고 말고 또 다른 학생은 서울의대에 합격한 후 자신의 부모와 의절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녀는 서울의대에 합격은 시키지만 두 가정 모두 비극으로 치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시청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그녀는 악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서진도 또 그 전에 서울대에 합격시켰던 부모 모두 서울의대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충족될 수 있다면 그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깁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망이 끝으로 치달을 때 수단과 방법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생리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드러낼 때 그 욕망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은 사실 남에게 보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때 그 끝을 알 수 없이 치달으며 우리 자신이란 존재를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끝없이 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욕망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을 위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진정한 욕망은 사실 욕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과욕을 부리지 않으며 현재의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 스카이캐슬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타인을 위한 욕망을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는 강준상이란 어른이 되지 못한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부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50살이 되도록 부모의 기대와 눈치만 보고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나이에 걸맞게 성숙하고 성장했나요?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나이가 50, 60이 되어도 여전히 정신적인 성장은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쫓기고 부모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고 있는 소년 또는 소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염정아 씨가 연기한 한서진도, 그의 딸 예서도, 그리고 시어머니인 정혜리 씨도, 그리고 정중앙에 위치해 악마의 연기를 했던 김주영 선생님도 또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딸 해나마저도 모두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욕망의 전면에 등장한 인물들이 모두 여자이며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망의 덩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욕망이 없는 걸까요? 그들은 악역을 맡지 않고 넌지시 여자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내비치며 점잖게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는 더 비겁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작금의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남자들의 이중적인 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남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